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에 5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타는 지하철과 버스에는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1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은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노인들은 일부 개념이 없는 틀딱들임을 미리 정확하게 밝힙니다. 제가 서울 도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에 돌아다녀봐도 진짜 서울만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드물죠. 근데 말입니다. 이용할 때마다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노약자석, 임산부석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장애인석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경무석은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미풍양속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통 약자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를 말하죠. 통계를 보면 노인이 700만 명, 장애인은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신생아 수가 40만 명이니까 임산부 수라고 봐도 되겠죠. 이 통계에 따라서 사용 확률로 따지면 노약자석은 거의 노인을 위한 자리라고 편견을 가질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애초에 노약자석이 임산부석이 포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틀딱들의 천박한 인식이나 말 때문에 불필요하게 세금 낭비를 해가면서 임산부석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약자석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된 겁니다. 근데 외적으로 티가 안 나는 장애인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노인들로부터 막말을 듣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약자석에 앉은 노인이 아닌 사람과 일반석에 있는 노인들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된 거죠.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노약자석은 약자 개념이 없는 틀딱들 때문에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세대 갈등만 증폭되고 있고, 핑크존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남녀 갈등의 원인만 제공하는 꼴이 됐죠. 일반인은 직장에서도 직책을 갖고 자리 싸움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길에서도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노약자석이 노인 지정석이 됐을까요? 한 구역에 노인들 6명이 앉다 보니까 집단의식이 생기게 되고 고난의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이에 대한 특권의식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뒷담화를 까거나 대놓고 막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인생들의 수준이 그러하니까 꼴리는 대로 막말하거나 행동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노약자석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노약자석에 일부러 앉아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봤을 때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리 배려를 정중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노인들에게 매너나 예절 교육까지 시킬 수는 없죠. 부드럽게 질문하거나 요구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없다는 거죠.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소신 있게 사는 거랑 아나무인으로 개념 없이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노약자라는 사실을 국가에서 증명받지 않았고 누가 더 노약자인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는 20대의 약자일 수도 있고 누구는 70대의 신체적으로 노인이 아닐 수도 있죠. 또 임산부의 경우에는 10개월 동안만 기간제 약자인 겁니다. 임산부석이 있어도 노약자석에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노인들은 여유가 별로 없고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까지 고려하지 못합니다. 일반석은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노약자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노약자석이 비어있을 경우에 일반석에 와서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노약자석의 최우선 순위는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한다는 원칙이 최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약자일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노약자석 우선순위는 노인보다는 장애인과 환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신 노인분들이라면 노약자들 중에서도 후순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봅시다. 노약자석의 문제 원인이 노인들 때문이긴 하지만 노인들 인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공익 광고를 때려도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약자석에 자리를 양보합시다가 맞는 거지 자리를 비워둡시다라고 하지 맙시다. 공공시설 자체가 여유있게 운영되는 편도 아닌데 뭘 비워둡니까? 이렇게 지정석 개념으로 운영할 거면 일반석은 노약자들 외의 사람들이 앉는 자리로 정해주세요. 현재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 명이 앉을 자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간 낭비, 시설 낭비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석 근처에 안 가는 이유는 노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쓸데없고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거나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짜증나서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기피하는 겁니다. 본인이 약자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사실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상식, 매너, 예의에 있어서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행동이자 말투인 겁니다. 사실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해결될 배려의 문제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눈치껏 자리를 양보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다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개념 없는 새끼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배려를 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배려를 해야 할 상황에서 배려를 안 하니까 배려를 강요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런 세대 갈등이 재발되고 증폭되는 건 더욱더 각박하고 건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대중교통의 모든 자리는 지정석이 아닌 배려석입니다. 배려 문화가 정착되려면 일부 예의나 매너가 없는 무식한 새끼들만 정신 차리면 해결된다.